기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LA 타임스 소속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충격적인 한국의 실체, 분리수거, KTX, 병원 시스템. 이건 스포츠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었다. 손흥민이 한국으로 떠난 직후 메시의 전 감독 영입설로 들썩이던 LA에서 시작된 한 기자의 여정.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축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대한민국의 힘.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LA 타임스 소속 스포츠 담당 기자 제이크 밀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지만 결국 제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메시의 전 감독이면 답 정해진 거지. LAFC도 결국 메시식으로 가야 해. 이것이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LA 축구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 중심의 팀 구성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와 함께했던 감독을 영입한다면 분명 트로피는 따라올 터였으니까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승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손흥민 중심이라는 개념은 감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접근법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매체는 물론 LA의 대부분 미디어들은 타타 마르티노 감독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메시와 함께 수많은 성과를 거뒀던 감독이니 손흥민과도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편집장은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제이크, 자네가 한국에 가서 현지 반응을 취재해오게. 타타 마르티노 내정설에 대한 한국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편집장의 지시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손흥민의 고향을 방문하고 한국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한국행 취재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대표팀 소집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지 불과 12시간 만에 LA 전역을 뒤흔드는 폭탄 보도가 터졌습니다. LAFC, 타타 마르티노 내정설 확정적이라는 뉴스였죠. 놀랍게도 LA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을 지켜라라는 구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속한 LA 타임스 사무실은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편집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소셜미디어 팀은 폭증하는 반응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지? 메시와 호흡을 맞췄던 감독인데. 제 옆자리 동료인 캐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크, 당신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감독 선임 문제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야. 손흥민은 그저 선수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축구는 결국 승리의 스포츠야. 제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편집장은 제게 한국행 티켓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야. 한국 팬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렇게 저는 13시간의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감독 인선에 관한 취재가 목적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한국 팬들이 왜 그를 그토록 아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추가 조사를 위해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중대한 국가적 위기라도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서로 뉴스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LA 타임스 기자인데요. 타타 마르티노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중년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트로피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길 원해요. 손흥민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팀의 중심으로 대우받길 바랍니다. 타타 감독은 메시의 감독이었죠. 손흥민을 메시의 그림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감정적인 판단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 젊은 여성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는 너무 결과 중심이에요. 한국은 과정과 가치를 중요시해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에요. 그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녀의 설명은 체계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결국 스포츠는 승리가 전부 아닌가 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항이야 어디나 깔끔하지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전철을 탈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플랫폼과 전철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통이 거의 비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수거를 덜 하나? 라고 오해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저는 제 편견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는 주변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중년 신사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고 어떤 강제나 규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인터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그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가 제 직업과 방문 목적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LA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슬플 것입니다. 메시가 위대한 선수인 것은 맞지만 손흥민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선수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기는 항상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도 모두 봤고요. 그는 항상 겸손하고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실력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의 인성과 태도가 더 중요하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손흥민이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스포츠 스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 관계자와의 만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매우 전문적인 어조로 상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분명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술 시스템은 메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유형의 선수죠. 그의 강점은 스피드와 효율적인 마무리 능력입니다. 메시 중심 전술에서는 그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술적 분석에 기반한 우려구나.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반응이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감독이 손흥민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과 소통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요. 트로피는 그런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트로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이나 건강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운동에 함께 참여하실래요? 저는 호기심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30분간 그들과 함께 체조를 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그 노신사는 저를 근처 찻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한국 축구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 중심적 사고방식. 이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제 첫 취재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훈련장 주변에는 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선수들을 향해 무리하게 돌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일 있었나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저는 옆에 서 있던 70대로 보이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제가 처음으로 다른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킨다네. 저 아이들이 부담받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소비가 아닌 보호.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가치관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나요? 그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네. 훨씬 더 시끄럽고 열정적이죠. 때로는 선수들에게 사인이나 사진을 요구하기 위해 밀치기도 합니다. 그건 선수를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지. 우리는 그들이 편안하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네. 그의 말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선수들이 나왔을 때 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조용히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던 우승하라, 트로피를 가져와라 와는 사뭇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운 좋게도 국가대표팀의 코칭 스태프 중 한 명과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합니다.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그가 LA에 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국가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선수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은 많지만 손흥민처럼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선수는 드뭅니다.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단순한 기술보다 축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철학을 가르쳤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손흥민의 성공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올바른 가치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저는 훈련장 근처의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축구 기자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땀 흘리는 축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술보다는 투지와 체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점차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진화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적 가치 성실함, 팀워크, 겸손함과 세계적 기술을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가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흥민의 모교인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체육 교사는 손흥민이 학생 시절에 보여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운동장에 나와 준비 운동을 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연습했습니다. 또한 팀 동료들을 배려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존중했죠. 이런 태도가 그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성공의 기준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과 태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유명한 축구 바에서 많은 축구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타 마르티노 내정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타타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흥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감독이에요. 단순히 과거의 성공 경험을 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팬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국을 누비며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 KTX를 이용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기차를 타봤지만 KTX의 정시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출발 예정 시각이 9시 32분이었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시간도 마찬가지로 분 단위까지 정확했죠. 기차 안에서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승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객차를 순회하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도 환승 연결이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기차에서 내려 두 번째 기차로 갈아타는 시간이 단 5분이었는데 두 기차 모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확성을 유지하는 거죠? 기차 안에서 만난 한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녀는 마치 이상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확성이 당연하다는 인식. 혹시 기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만약 지연이 예상되면 미리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불확실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정시성을 넘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KTX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한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KTX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속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성, 안전성,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죠. 이는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5분의 지연도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정확성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 어떻게 축구와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철학이 더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성공한 것은 그의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키우고 발전시킨 시스템, 그리고 그가 가진 가치관 때문이죠. 트로피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확성, 질서, 시스템적 접근이 어떻게 스포츠 철학에도 반영되는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KTX에서 내려 저는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축구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골을 넣자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달려가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여서 저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코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분이시네요. 혹시 축구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손흥민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어릴 적에 축구를 배웠던 곳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인성과 팀워크,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동네 아이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손흥민처럼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손흥민처럼 절차를 믿고 과정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과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코치와 헤어진 후 저는 춘천에서 40년 전통의 노포 식당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인장은 저를 보자마자 외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친근하게 물으시더니 저희 취재 목적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반찬 몇 가지를 더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여기 손흥민이가 살던 동네예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멀리서 온 손님한테 정성을 더 보여야지.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한국 전통 요리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깊은 맛과 정성스러운 플레이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장은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참 성실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새벽에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이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주인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 성실함, 끈기,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손흥민이처럼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당장의 결과를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과정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성실함, 존중, 팀워크, 이런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는 계산을 하려 했지만 이미 제 옆자리에 앉았던 손님이 조용히 제 몫까지 지불한 뒤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LA에서는 느끼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춘천 시내를 걷던 중 저는 우연히 손흥민이 어릴 적 다녔다는 축구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손흥민 선수가 연습하던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는 매우 엄격한 코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중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 커뮤니티의 글을 번역기로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명장보다 동행, 우린 손흥민을 원한다라고 적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트로피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체성,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LA가 또 하나의 바르셀로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LA가 손흥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팀이 되길 원한다. 트로피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한국 팬들의 생각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훌륭한 지도자다. 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승리다. 이 말에서 저는 가치 있는 승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득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식으로 팀의 정체성을 지키며 얻는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축구 바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축구 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의견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들은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훌륭한 지도자임을 인정했지만 그가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 팬은 특히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타타 감독은 메시와 함께할 때 빛났습니다. 하지만 메시가 없는 팀에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죠. 이는 그가 나쁜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선수에게 최적화된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메시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위한 전술, 손흥민의 철학이 반영된 팀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국 선수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바에서 나오면서 저는 우연히 한 노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축구를 사랑해온 팬이었습니다. 젊은이,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철학이죠. 한국 축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성실함, 팀워크, 존중, 겸손. 이런 가치들이 우리 축구의 근간입니다. 손흥민은 그런 가치를 완벽하게 체현하는 선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대표자로 여깁니다. 그의 말은 제게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국 남미계 매체에서 파견된 경쟁 기자 로드리게즈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팬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메시 시스템이면 트로피는 따라온다고. 그걸 왜 모르지? 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해. 여기 와서 보니 무언가 다른 가치를 느끼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더욱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자네도 감성에 젖은 건가? 결과가 전부야. LA는 명장이 필요해. 그의 말은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게즈, 넌 한국의 KTX를 타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기차겠지. 뭐가 중요해? 넌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경험해봤어? 아니면 분리수거 시스템을 살펴봤어? 그게 축구와 무슨 상관이야?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이 나라의 시스템, 문화, 가치관, 그것들이 모여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만들어냈어. 단순히 감독만 바꾼다고 해서 그런 가치들이 전해지는 건 아니야. 로드리게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제 말을 생각해 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해 스포츠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독 선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스포츠 철학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스타 중심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팀 정체성 중심 시스템입니다. LA 팬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의 복제가 아니라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명확했고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독이 손흥민에게 적합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수들을 존중하고 팀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한국 문화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단순히 승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결과 중심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머문 숙소 앞에서 우연히 분리수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쓰레기를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버리고 있었고, 수거차는 정확한 시간에 와서 효율적으로 수거해 갔습니다. 관리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 봉투는 따로 표시하여 두었죠. 그제서야 저는 공항과 지하철에서 본 쓰레기통이 비어있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깨끗함은 우연이 아닌 시스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겨 관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분리수거를 왜 하시나요? 그냥 다 같이 버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관리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장기적 안목과 공동체 의식, 분리수거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문득 이것이 축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팀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모여 한국의 축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을 걷던 중 저는 도시의 청결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공원과 공공장소는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환경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서울은 어떤가요? 저는 제 인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네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죠. 우리는 정신이라는 감정적인 연대감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정전이라는 질서와 체계도 중요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씀은 제게 한국 문화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정과 체계적인 질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취재를 위해 달리다 발목을 삐게 되어 근처 동네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처치까지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처치 후 비용도 투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간호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으니 얼음팩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진료를 받아보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몇 번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훨씬 비쌌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국민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물론 개선할 점도 많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모두를 위한 의료입니다. 그녀의 설명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KTX의 정확성, 분리수거의 체계성,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포 사장님, 병원 간호사, 지하철 안내원, 심지어 훈련장에서 만난 어르신까지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한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시스템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지킨다. 이것이 손흥민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국인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며 주변을 정돈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손흥민이라는 선수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틀 만에 로드리게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래도 트로피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승리는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내가 KTX, 병원, 분리수거에서 본 정시, 정직, 정도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야. 그것은 문화이고 그 문화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만들어냈어. 트로피는 그 결과일 뿐이지. 제 말에 그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반박을 할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지 며칠 만에 그렇게 변했다고? LA에 돌아가면 또 생각이 바뀔걸.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난 이제 진짜 축구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 그건 단순한 게임이나 트로피를 넘어서는 거야. 그건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지. 로드리게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지만 저는 그가 조금은 생각해 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팬 포럼을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장기 프로젝트와 소통형 감독의 필요성이 구체적 근거와 함께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현지 문화에 밝고 선수들과 장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감독을 원했습니다. 단순한 명장이 아니라 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포럼 회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독은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단순히 전술적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선수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회원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오래 살면서도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런 논의들을 읽으며 저는 한국 팬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가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를 넘어 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그의 성공은 수많은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줍니다. 그가 LA에서도 존중받고 제대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팀을 넘어 전 세계 축구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통해 저는 손흥민이 가진 상징적 의미와 그 파급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국은 스타를 소비하지 않고 지킨다, 의리의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이 나중에 제 기사의 헤드라인이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축구 용품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손흥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의 겸손함, 성실함, 팀워크는 한국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점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손흥민이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한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어린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매하길 원했고 부모님은 기꺼이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다른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을 좋아하니?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멋있어요.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팀을 위해 희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서 저는 손흥민이 어린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손흥민이 귀국하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지만 첫날 훈련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나타났을 때 팬들이 외친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먼저는 손흥민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LA에서 제가 했던 말, 메시의 전 감독이면 답 정해진 거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트로피보다, 명장보다, 시스템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팀의 정체성이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항에 모인 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타타 마르티노 내정설에 대해 묻자 아주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감독이 오시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제 모든 것을 쏟는 것뿐입니다. 팀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어떤 불만이나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한국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한 노부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입니다. 그가 LA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일 것입니다. 노부부의 진심 어린 말씀에서 저는 손흥민이 한국인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LA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 수 있는 건 기대와 원칙뿐이라며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KTX의 정확성,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분리수거의 체계성, 그리고 노포 식당의 따뜻한 정.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 가치들을 완벽하게 체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나 트로피 수집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과정과 의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트로피보다 먼저 손흥민, 한국이 가르쳐준 팀의 주인은 정체성이었다. 기사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스타를 소비하지 않고 지킨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메시식 축구에 대한 나의 편견은 한국의 KTX에서, 분리수거 현장에서, 그리고 40년 전통의 노포 식당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트로피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팀의 정체성이며 그 중심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제 기사는 LA타임스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LA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다른 미디어들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지 일주일 후 저는 편집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AFC 구단이 타타 마르티노 감독 영입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팀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감독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기사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축구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문화와 가치, 정체성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LA로 돌아온 지금 저는 노포 사장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막걸리 한 병을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 맛에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정시, 정직, 정돈의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모금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KTX, 깨끗하게 분류된 분리수거,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 모든 가치의 화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훈련장 근처에서 산 손흥민 피규어, 춘천의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발견한 태극 문양의 책갈피, 그리고 서울거리의 노점상에서 구입한 전통 부채까지. 이 물건들은 단순한 관광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가치 전환의 증거물들입니다. LA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가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에 있다는 것을. 가끔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해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곳의 정갈한 식당들, 질서 정연한 가게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은 마치 서울의 작은 조각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취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제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패와 트로피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팀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정신일까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모두 먼저는 사람이다라는 가치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